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동네형 전창록 세무사입니다. 지금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어떤 걸 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세금을 줄인다는 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자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주택 관련해서 뭐 임차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 전세 자금 대출을 해서 그에 대해서 뭐 원리금을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택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매달 뭐 30년 납부해서 일정액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있는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그 연말정산 환급을 정말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한 분당 소득 금액을 150만 원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근데 150만 원 빼려면은 이분이 소득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만 20살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한 사람당 150만 원을 뺄 수도 있고, 또 이분의 의료비나 뭐 교육비나 뭐 보험료, 이것도 같이, 신용카드 사용액까지요, 이것도 같이 이제 불러와 가지고 세금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이 환급액이 파워풀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제 소득공제로 차감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은 되는 거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보험료도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우선 저희가 등록을 했으면은. 자, 근데 이 신용카드 사용금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에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자,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이가 20살 이상 혹은 뭐 60세가 안 되시더라도 소득 요건에 해당되기만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이 뭐 소득이 얼마가 되셨던지, 뭐 나이가 얼마가 되셨더라도 이분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만 필요합니다. 이분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100만 원을 넘었다면은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의료비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 이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모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의 어떤 이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정산 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다 이제 사용 금액에 대해서 똑같은 비율로 저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선 신용카드 자체는 15%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문화예술비라고 하는데 뭐 도서, 책 같은 걸 사신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보신다거나, 그리고 25년부터는 또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30%,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40% 40%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많은 게 그 주택에 관련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재산 형성을 해서 주택을 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약저축 많이 넣잖아요. 그 청약저축 금액의 40%를 이제 저희가 또 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거에 이제 40%,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 뭔가 이제 30년 분할, 뭐 고정금리로 혹은 뭐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이제 나눠서 사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 상당액,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소득공제로 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혼동을 해요. 소득공제가 뭐냐? 자, 세금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먼저 이제 소득을 다 종합을 한 다음에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고 그 다음에 과표가 되는 겁니다. 이 과표에다 세율을 이제 곱한 게 이제 세액이 되는 건데, 자, 이 과표 이전에 빼는 게 소득공제고요. 그리고 내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액공제는 약간 정액 개념이죠. 소득공제는 자기의 만약에 세율이 높아요. 내가 고소득자다. 그러면 소득공제가 소득공제로 인해서 훨씬 세금을 많이 줄이겠죠. 반대로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가 세금을 많이 빼줄 겁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라.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때는 요즘 뭐 세액공제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부금이 있죠.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 다니시는 분들. 근데 이거는 이런 기부금들은 한도가 낮음에도 낮아요. 예. 근데 이제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 이런 거는 10만 원까지는 다시 10만 원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 그 그러니까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10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매년 내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다시 돌려받으니까. 추가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을 내면은 불입액 기부금액의 30%까지 어떤 뭐 고향 그 지자체에서 리워드를 해줍니다. 답례품을 줘요. 뭐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치즈도 있고 뭐 가스버너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다가 그냥 기부를 하시면 돼요. 최대 10만 원까지는 모두 다 되는 거고 10만 원이 넘으면은 이제 기부금에 해당이 돼서 이제 한도가 되겠죠. 예, 한도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이제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2월 달에 이제 2월 달 이제 급여가 나올 때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정산이 돼서 나오잖아요. 훨씬 더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